네, 오후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죠. 어제 저희 첫 방송 되게 평가가 좋았어요. 유튜브에서도 너무 재밌다, 두 분의 케미가 좋다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제? 어제 보셨어요? 뭐 보지는 않았고요. 네. 원래 저 방송하면 안 봐요. 왜요? 한 10년 봐보세요. 이게 안 봐져요. 이게 자기 한 걸 안 보게 돼요. 부끄러우셔서요? 굉장히 오그라들거든요. 안 보게 되고. 정말요? 이제 그냥 얘기만 듣는 거죠. 주변에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근데 아직 들어보니까 네.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겸손하시네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성공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네. 또 어제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왜 안 보셨어요? 똑같아요. 사실 이게 보면 닭살 돋아요. 왜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네. 그냥 좀 더 세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세게 하게 되면 네.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평소 때대로 뭐 그냥 그렇게 해야죠. 네, 이렇게 또 재밌는 대화까지 해봤고요. 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차세대 D램 DDR5 시대 개막. 반도체 부품주 지금 사야 하나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기대감이 높아요. 그 중심에는 또 인텔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네. 먼저 해볼까요? 먼저 OX를 여쭤봐야죠. 그렇죠. 제가 네네. 또 긴장을 했네요. 오늘이 첫 방송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봐야죠. 네, OX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네, OX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이유를 한번 여쭤봐야죠.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반도체 그래요? 업황을 지금 무시하고 갈 수 없잖아요. 너무나 지금 완전 바닥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인텔에서 정말로 DDR4에서 5로 CPU 어떻게 넘어간다 하니까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관련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이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3에서 4로 갈 때도 매출 신장 자체가 30% 이상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5로 넘어온 이 상황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림. 그러니까 대장으로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아래 이제 업체들로서 코스닥에서도 ISC나 아비코전자나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종목들을 선택을 하실 때 저는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추면 좀 대형주를 봐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반도체 부품주에 한해서는요. 중소형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매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포인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주 잔고 자체 그리고 또 공급이 어째 부족하기 때문에 몇 년치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동안 지속될 거고 그 중심에서 DDR5도 한몫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부품주들의 매출 자체 올라갈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은 중소형 부품주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종목도 잠깐만 살펴볼까요? 네. 네, 잠깐만 볼게요. 우선 ISC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많이 오른 종목이지만서도 추가로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C를 좀 최우선적으로 제가 좀 작은 종목 중에 추천을 드려볼 테니까 좀 밀릴 때 관심 가지시면서 대응하시면 추후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부품주는 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주는 어떻게 보세요? 대형주도 사실 제가 어제 저녁 8시에 그 유튜브 방송을 녹화를 한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거기서 추천드렸던 게 SK 하이닉스였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외인들의 입장에서 시장을 봤을 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 뭘 사야 될까? 그리고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뭘 사야 될까 고민을 할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솔직히 조금은 무거운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이닉스를 오히려 좀 집중적인 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부터 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꾸준하게 좀 올라와주면서 한동안 반등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폭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여유롭게 외인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하이닉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도 좋지만 하이닉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왜 기관들이 하이닉스 사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이 매수한 이후에는 외인들이 따라 들어올 거라는 걸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클 하나 걸어도 되나요? 하세요. 네. SK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증권가 리포트들 5개가 네.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네.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삼성전자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거예요.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전자를 갔었죠. 네. 그다음에 지금이 6만 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증권사 목표가를 그 당시 얼마를 제시했었냐면 10만 원 막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 목표가를 제시했던 증권사들이 어떻게 됐죠? 목표가를 낮췄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실적이 좋은 대형주들 목표가를 낮출 때는 그냥 증권사 내에서 너무 목표가 갭이 크다 보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좀 낮추는 거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제 올릴 거라고. 이거는 갭을 메꾸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대형주가 실적이 좋은데 증권사 목표가를 낮췄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네. 제가 어제 팁으로 드렸잖아요. 대형주인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인데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낮췄다? 이건 일시적으로 제시한 첫 목표가가 너무 높다 보니 그냥 잠깐 줄여놓은 거 그냥 단지 여기서 다시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똑같은 증권사 낮췄던 목표가를 다시 올릴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포트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믿으면 안 안 되네요?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셀 보고서가 없어요. 네, 전무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낮춘 것 자체가 셀 보고서라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대형주 가운데서 실적이 좋은데 목표가를 낮추면 그거는 매수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하나의 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실적이 안 좋은데 목표가를 낮춘다면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대형주의 매매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성공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의견 주세요. 사야죠. 일단 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DDR5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심택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밸류가 8배가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만큼 성장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이 부분들을 좀 쉽게 선택을 한다라고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먼저 찾아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은 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 부분들 보고 나서 PER 밸류를 좀 보게 되면 시장 평균보다 떨어진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요. 네.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증설을 좀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증설이 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심텍이나 코리아서킷이나 대덕전자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증설을 한단 말이에요. IS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증설을 하는 기업들이 다 향후에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건 기대감을 좀 갖출 수가 있고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게 되면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한 30% 이상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수요는 좀 향후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은 좀 봐야 되고 반도체 장비 쪽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사실 뭐 단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이런 검사 장비 쪽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올해 최고 실적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주가 많이 빠져 있고 밸류도 7배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를 아마 대부분 다 부진하게 나왔을 거예요. IT, 반도체, 장비 쪽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삼성 쪽이나 SK 하이닉스 쪽이나 반입이 2분기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매출에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진행률 방식이 있고 납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매출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납기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을 때라면 저밸류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매수를 고려해봐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소재, 부품, 장비가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사실 소재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장비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소재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됐었었는데 이게 소재만 오히려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좀 더 밸류가 좀 낮아요. 근데 이게 좀 키높이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딱 더 해볼게요. 네. 지금 유튜브 댓글 보니까 꼭 대답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쯤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꼭 물어봐 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거 알았어요. 여기 안 있죠. 그거 알았으면은 네. 여기가 있질 않고. 근데 네. 저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사고 싶은 단가를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67,000원대예요. 네. 67,000원대인데 저는 63,500원 이하.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네, 내려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간사하다고 했잖아요. 네, 어제 말씀하셨죠. 네, 나쁜 의미로 간사한 게 아니라 네. 좋은 의미로 사람이 이게 바뀌잖아요. 아직 시장이 저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요 정도 자리 때까지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질문이 더 많지만 여기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기술주 급락, 전기차주 불안감,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라는 픽입니다. 이 부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 전기차 관련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들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 OX를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게 두 분 맞추신 저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한번 바꿔볼게요. 오, 네. 제가 이렇게 왜요? 드렸나요? 아니, 이상한데. X. 네. 이렇게 두 이상하네. 분의 의견이. 이상하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의견이 엇갈렸잖아요. 네, 좋아하세요, 이런 네. 거? 뭐 그다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엇갈린 의견이 있어야 그렇죠. 많은 분들. 투자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러면 이번에도 김선희 어드바이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X를 들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5 아니었나? X네요. X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기술주 급락, 전기차주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지금 솔직히 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에너지 엔솔 같은 경우, LG 엔솔 같은 경우가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게 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좀 최근 들어서 바닥은 좀 확인한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외의 관련주들도 역시나 거의 바닥을 확인한 채 지금 뭐 기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있기는 해요. 한미 정상회담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5G 관련해서 이제 삼성과 미국 기업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었어요. 네, 등산을 같이 하면서. 자, 근데 관련돼서 이제 이슈다 하고서 5G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기대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보시면 좋냐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도 있지만 2차 전지 부분도 논의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슈 포인트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당장 보지 마시고 관련된 논의 이후에 수주로 이어지거나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간 자체가 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분기 이상의 좀 기간이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급등하진 않을 겁니다. 한동안은 더 길 수 있으니까 좀 횡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급하게 종목은 좀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되 다만 재밌는 점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와주고 있고 전 세계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잘 팔려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삼박자가 좀 맞아지긴 해요. 어떻게 되냐면 국내에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 이제 국내 기술력과 유가의 상승까지 겹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실 몰리는 건 맞아요. 다만 지금은 당장에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움직였다 약간 밀릴 수 있는 횡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서 어떻게 해요? 밀릴 때마다 좀 담아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당장 급등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하세요. 네, 이슈는 좋지만 어떻게 하나 당장에 터지지 않는다. 실적에 대한 부분 너무나 좋지만 2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조금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2, 3개월 뒤를 보시고 조정시하는 매수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당장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죠. 사도 되는 터질 거 수 아니에요? 있죠. 터질 수 있어요. 네, 그럼 터질 수 지금 있어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터질 수 있는데 네. 내가 사실 읽어보니까 O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X를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제가 이제 약간 세무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아, 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아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5G 관련주들 한번 좀 호되게 혼났단 말이에요. 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급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을 것이다. 오히려 그 따라가셨다가 물릴 수가 있으니 조정을 보시고 밀릴 때마다 가져가셔서 2, 3개월 뒤에 크게 보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네.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올라간 쪽 분야들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맞아요. 소재 쪽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고 맞아, 많이 올라갔죠. 전기차 이제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 시장의 밸류를 이렇게 끌어올린 주범은 LG 엔솔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분할을 해가지고 그냥 LG와 하나로 있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주주들도 그쵸. 상당히 좋을 건데 왜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해서 밸류 이렇게 끌어당겨 왔느냐라는 게 저는 사실 불만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좀 증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담 요인은 네.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부담 요인이거든요. 네. 그럼 많이 올라갔던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기대감을 갖고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만약 밸류가 예상돼 있던 실적보다도 안 나오거나 하게 되면 분명히 실망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많잖아요. 네. 뭐 음극재도 있고 양극재도 있고 그다음에 원통형도 있고 각형도 있고 다양해요. 분야는 섹터들은. 네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통형에 대한 채용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 종목군들 올라간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놓고 볼 수가 있냐면 장비 쪽도 볼 수가 있는데 장비 쪽은 조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분야마다 틀려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원통형 쪽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네. 폐배터리 쪽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못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재활용 쪽에 있어서 그걸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아,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냥 종목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전기차 쪽 섹터는 봐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장기간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건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자기 자체적인 OS를 구축을 하면서 수익성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테슬라가 애플을 따라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도 네.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강점이 네,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애플처럼 장기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놓고 봤을 때 테슬라도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니까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왜 분할했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흉이에요. 시장이 밸류를 끌어올리는 원흉.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게 아니었으면 네. 지수 이렇게까지 안 빠지죠. 네,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빨개지시고. 아, 화나요, 갑자기. 아, 혈압으로 냈 이제 화를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 2분기에 주목을 해봐야 될 실적주는 라는 픽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OX로 안 하고 또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네. 어떤 종목을 2분기에 실적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완전 거리두기가 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 지금 자체는. 근데 네. 미국 내에서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풀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백화점이나 엔터나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을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슈는 이제 한참 돌아서 한바탕 조금 진행이 됐었지만 지금이야말로 2분기, 3분기를 노리고 대응을 하는 전략은 분명히 이제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서도 많고 중형주 가운데서도 많고 특히나 뭐 오늘 아까 우리 정지훈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엔터주 가운데서도 지금 공연을 막 앞두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공연 수가 갑자기 확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도 매출 포인트가 크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화점도 확실하게 뭐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적 자체도. 네, 요즘에 백화점 가보시면은 정말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주말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주말 저녁에 먹자골목 가시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제 술 먹으러 많이 나오시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아요. 다들 이제 다 나오시고 계시니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실적을 기대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니까 지금 뭐 의류주들도 말씀을 하시고 뭐 네, 카지노 맞아요. 관련주도 말씀을 네, 하시는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탑픽은 뭘로 보세요? 저 4개 중에서. 4개 가장 중에서요? 탑픽. 아, 솔직히 4개 중에서 네, 업종. 이게 하나만 고르라고요? 네. 땡겨요. 제가 맞아요. 이따가 추천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그래도 일단, 뭐 백화점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화점 관련 업종을 또 짚어주셨고 그럼 또 우리 성공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네. 2분기 실적주는 뭘로 보세요? 글쎄요.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예상치보다 안 나온 것들이 변동성이 좀 꽤나 크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보면 5G 종목군도 오늘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유비코스가 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1분기 단기적인 시각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대응을 좀 해 나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업종군들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은 네. 1분기가 실적이 저점 같아요. 네. 1분기 실적이 저점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뭐 전약 후강 정도로 연기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IT 섹터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쪽은 다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 말미에 네. 좋은 종목군들 이렇게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거 보시면 돼요. 어... 네. 어떤 건데요, 그러면? 네.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 화학 쪽 섹터 중에 화학.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의류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복합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TK 케미칼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TK 케미칼이 실적이 꽤나 잘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이게 시장보다도 예상치보다도 좀 좋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TK 케미칼이 올해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1분기 실적을 잠깐 보더라도 아마 이 화면에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출액이 2천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이 220억을 기록을 했어요. 220억 정도 했고 단기순이익도 뭐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일단 실적은 된다.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자원의 재활용이에요.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 이게 섬유 옷을 만들거나 하거든요. 그럼 시장을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네.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의류를 만들어요. 재활용을 한다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좀 선도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이 있어요. 다음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자회사들의 출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SM상선이 있고요. 네. 대한해운도 있어요.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TK케미칼은 여기에서 빠지면 네. 모아가야 될 그런 주식이 아닌가라고 좀 오. 생각을 해요. PER로 따져봤을 때 한 배가 되나? 한 배, 두 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적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은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리사이클 섬유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추이는 네. 저희 방송에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샵 0988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김선윤 어드바이저님의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네. 저는 그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인데 백화점 관련주로 그냥 조금 엮여 있긴 하지만 좀 다르긴 하죠. 그래도 어찌됐든 의류 쪽에 좀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심리가 확 크게 늘었잖아요.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재밌는 뉴스 기사들이 있었어요.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입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들이 좀 벌어졌죠. 맞아요. 에버랜드 같은 경우 삼성물산 계열사로서 또 큰 폭의 좀 매출 포인트를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21일 날 캐리비안 베이가 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에 따른 또 매출 포인트가 증가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삼성물산 브랜드들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내에서 정말로 진짜 많은 브랜드들,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브랜드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뭐 대부분 대표적인 브랜드 빈폴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해외 브랜드들도 제가 지금 사이트 열어놨는데 해외 브랜드 뭐 또 원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네요.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브랜드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내가 입고 있었던 게 삼성물산 브랜드였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브랜드들도 삼성물산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매출 자체가 또 큰 폭으로 늘고 그리고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 패션 부분도 영업이익이 100% 이상 늘었어요. 전체 삼성물산의 이익 자체도 7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도 3분기에 더 크게 늘어나는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 나오고 있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바닥을 확인하고 가고 있는데 수급에서 최근 한 달간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재밌다는 거죠. 그러게요.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매력도 자체가 높다. 한동안의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진 않을 종목인 것 같아서 한 2, 3분기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매수가는 제가 11만 8천 원 아래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고 목표가는 1차 13만 원, 2차 15만 원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 같은 걸 알고 싶으시다면 이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적용해 드리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2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었고요. 3세트에서는 이제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 02786-1022, 1023이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